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조사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 안 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오늘 아침 10시에 발표된 검찰의 발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던 의혹과 관련해서 4년 6개월 만에 발표를 했는데 불기소를 강행하는 그런 발표를 했었죠.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검찰 조사에서 대체로 기억이 안 난다 등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부장검사는 17일 김 여사의 불기소 이유를 설명하며 거짓말로 의심되는 김 여사의 진술을 왜 파고들지 않았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김건희 여사의 정확한 진술은 기억 안 난다 였다. 대부분 조사에서 잘 기억이 안 난다. 10여 년 전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했다. 녹취록을 보여주니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구체적 매매와 관련해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통화한 기억은 없다라고 진술했다. 라면서 10년 전 기억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 안 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김 여사가 대신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각각 10만 주, 8만 주를 매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권오수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여사와 주가 조작 세력 사이의 주식 매도와 관련한 연락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검찰은 해당 매매를 통정매매라고 보고 기소를 했고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김 여사가 통정매매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습니다. 2010년 10월 28일 대신증권 직원은 김 여사와 통화해서 10만 주 주문을 냈다.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 등 말을 하자 김 여사는 체결됐죠 라고 답변합니다. 김 여사가 자신의 대량 매도 주문을 받아줄 사람이 있었다는 미리 알고 있었던 거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최 부장검사는 체결됐죠라고 하는 것은 주가 조작을 미리 알았던 거 아니냐고 하는데 김 여사를 조사하니까 일단 10년 전 일이라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 그런데 녹취록을 읽어보니 자기 생각에는 누가 가져가네요 라고 하니까 호응하는 차원에서 체결됐죠라고 한 것 같다고 추측성 변소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의 연락을 받아 주식을 매매했더라도 주가 조작 사실은 몰랐을 수 있다는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실제 검찰은 이 사건 설명 자료에서 권오수가 자신을 신뢰하는 피의자에게 자신의 범행 내지 주가 관리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추천 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취재의 정환봉 기자, 강재구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이 기사인데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또 굵직한 또 단독 기사 하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태균 대선 임박해서도 9차례 면밀 여론조사 보시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2022년 3월 대선을 열흘 앞두고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보고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매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건넨 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충당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17일 한겨레가 입수한 녹음 파일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제보 등을 종합하면 명 씨는 2022년 대선을 열흘 앞두고 있던 2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인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부터 매일 대선 선거일까지 여론조사를 돌린다 라면서 공표할 것이 아니니 연령별 가중치를 나중에 주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명 씨는 여론조사 실시 비용과 관련해서는 돈은 모자라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게 얘기해서 기억이고 니은이고 디귿한테 받아오면 된다 라면서 추가적으로 돈을 받아오라. 내가 그거 여론조사 돌린다고 다 공지했다. 돈 달라 해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기혁씨, 니은씨, 디귿씨는 당시 2022년 6월로 예정된 제8회 지방선거 경북과 경남 지역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이들이었습니다. 명씨가 지시한 여론조사는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모두 9차례 실시됐는데요. 당시 조사들은 대선 면밀조사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강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해당 여론조사가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되기 위해 시행된 것이라며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윤석열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명씨와 강씨의 통화 녹취에서 명씨는 저번에 그래프 연령별 투표를 보여줬죠. 계산한 거 두 개를 만들 수 있나? 윤석열 48%, 백분위를 만들면 이재명 42%로 아마 그래 나올 거거든. 하여튼 조사 돌리면서 할 때마다 나한테 좀 이야기를 해줘요 라고 말을 합니다. 강씨는 명태균 씨에게 맨날 윤석열이한테 보고해줘야 돼. 강씨는 강씨의 증언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맨날 윤석열이한테 보고해줘야 돼 라고 이렇게 강 씨한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예. 대선 면밀 여론조사 비용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기혁씨,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니은씨 등에게 조달했다고 합니다. 기혁씨와 니은씨는 2021년 11월부터 현금으로 1,000만원씩 6차례에 걸쳐 각각 6천만원씩 도합 1억 2천만원을 건네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됐습니다. 명씨는 여론조사 문항도 직접 지시했습니다. 한겨레가 입수한 통화 녹취록을 보면 명씨는 강씨에게 전화해 사전 투표할 거냐, 후보 누구냐, 정당 지지율 3개만 물어라 라면서 그 3개만 물어보면 간단하다, 연령별 가중치 나중에 줘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하기 위한 여론조사에 비용을 댄 예비 후보들은 약 석 달 뒤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들은 집요하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약간 협박성 얘기도 했다 그러는데 강 씨와 시의원 예비후보 기혁 씨의 전화 통화 녹취를 보면 선거비용 보전금이 입금됐다고 들었다. 거짓말하지 말고 돈을 돌려달라. 이게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요구를 한다. 이때는 강 씨가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된 김영선 의원실로 옮겨 회계 책임자로 일할 때였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2022년 7월 29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뒤 기혁 씨와 니은 씨에게 각각 3천만 원씩 돌려줬습니다. 최근 뉴스토마토는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통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죠. 자, 이를 종합해보면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를 매일 실시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김 전 의원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갚아줬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추정이긴 하지만 강 씨는 기혁과 니은에게 갚을 남은 돈 6천만 원은 김 전 의원실이 미래한국연구소에 공보물 비용을 주는 형식으로 계좌이체를 했고 미래한국연구소가 이를 다시 기혁 씨와 니은 씨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이와 같은 선거비용 처리를 수상하게 여긴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5월 창원지검으로 이 상황을 이첩을 했고 그해 11월 창원지검의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이 수상적인 거래에 대해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을 나중에 갚은 것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명 씨, 김 전 의원과 함께 일했던 강 씨는 해당 돈 거래가 윤석열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 비용 정산용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강 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기혁, 니은, 디귿 씨 이름이 수사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했다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해당 녹취는 모두 창원지검 수사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겨레는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명 씨와 김 전 의원, 기혁, 니은 씨와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이들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답변해 오지 않았습니다. 취재의 김완 기자, 최윤태 기자, 곽진산 기자였습니다.